자, 사랑하는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본방 끝나자마자 이 장례를 정비를 하고 바로 사실은 예. 화장실 참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저 가버리네. 진짜 아니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화장실을 간다니요. 진짜 화장실 너무 급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대신 아니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쌀 때 싸더라도 여기서 싼다. 여기서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어떻게 지금 그런 여기 일을? 페트병 갖다 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야. 가버리면. 제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가 너무 그 덕에 급해가지고. 쏟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몇백 명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랬어요. 야.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우리 지훈이 형을 네. 존경하는 게 네. 정말 방광이 터질 것 같은 지금 사실 근데 저도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위기 상황인데 지금 참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밑에 제일 어린 진짜, 이 서서 있는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엉덩이가 한 아유, 5cm 떠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꺼지자마자 스태프분들한테 이제 마이크 꺼달라고 그러고 후다닥 뛰어왔는데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망의 네 번째 사반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아하. 예, 오늘은 박수 바로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처음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네. 이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진짜 대단한 것이 본방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네. 들어와 주고 계시고 계속 있습니다. 늘어나네요. 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방 때 할 수 없는 말들 욕하실 여기서. 거죠. 욕은 안 합니다. 전 욕을 할 줄을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예 할 줄 모르신다고요? 신발장 같으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제가 네. 지훈이 형 며칠 전에 그 무슨 유튜브 방송을 한번 봤는데 네. 그 뭐 요즘 막 많이 방송에서 잘리고 있다고. 그래서 막 추리닝 입고 나와서 아이씨 내가 진짜 아이씨 나중에 두고 봐 이씨 뭐 이러면서 막 그러시던데. 제가 뭐 하여튼 그게 잘린 사람들의 쇼라고 뭐 그런 걸 좀 그래요? 했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저는 정말 많은 방송에서 잘려봤기 때문에 아. 사실은 뭐 자르고 잘린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익숙합니다. 사건 반장은 의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절대 안 자르잖아요, 그죠? 예. 앵커까지 시켰잖아요. 그거 뭐 임시로 한 2주를 2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주를요. 예. 자,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다가 웃겼던 게 딱 그거 있었어요. 네.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잘렸어. 네. 근데 나중에 거기 패널로 출연을 했어. 근데 이 야, 이거는 프로죠. 자존심의 문제잖아. 아닙니다. 저 그런 거 그렇죠. 없습니다. 그것은 어. 어떤 그런 장벽을 넘어야지만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하. 뭐 진행, 패널, 진짜 이거 그냥. 단역 뭐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 꺼려 하거든요. 양원보 기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진행자급이 되면 제작진들은 더 이상 양원보 기자를 패널로 부르지는 못해요. 백이종군을 한번 해줘야 돼요. 예. 백이종군을. 아무 때나 가서 패널을 하면 그때부터는 무작위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행자랑 아직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또 깊은 뜻이. 사회생활 여기 이렇게 또 배우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일단 오프닝은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자,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사반 다시 보기. 그렇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그 본방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떤 댓글 올려주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처음에 이제 구미 여아 사건 관련해서 이제 최북일님께서 구미 사건은 석씨 이제 엄마로 지목된 그 친모도 문제이지만 둘째 딸의 아동학대가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석씨 출생 문제로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방임 문제가 더 문제이라고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빠 찾기 그리고 뭐 어떻게 된 거냐 진실 게임을 하는 동안 사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처음에 본질은 아이가 방임됐다가 결국 숨졌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딸, 그 친언니로 밝혀진 그 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로 밝혀진 줄 알았던 그 피고인도 뭐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금 뭐 저희가 이제 관심을 조금 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또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가십성도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뭐 제가 좀 하던 다른 M 방송에 거기서 얼굴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뭐 저도 고민을 되게 했었고 제작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혹시나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바뀐 거잖아요. 한 명은 지금 어떤 사체로 발견이 됐지만
한 명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거는 맞고요. 출산됐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고민했습니다. 가십으로 가는 거 그거 우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도 저도 안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석 씨가 전혀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진짜 DNA 결과까지 나왔는데 네. 이거를 계속 부인을 한다. 앞서 뭐 오윤성 교수님도 그 다음에 벌어질 그 파고를 감당을 못 하겠으니 일단 딱 잡아떼는 거다. 이거 얘기하면 더 얘기할 게 이게 넘어갈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출산 안 한 걸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요거 한 단계만 넘어가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고 터지듯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사기관이나 넘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결국은 막혀버린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저는 좀 안 좋은 예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모 씨가 입을 닫으면요. 일단 가족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오즈의 맙소사님께서 이 사라진 아이의 맙소사요. 예. 네. 사라진 아이의 행방 추정은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젤리코님께서 진짜 애 하나는 어디 갔냐. 뉴스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관련해서 저도 사실 이 DNA라는 게 사실 과학인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99.99999%로 이제 친모가 맞다고 하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진리와 정의님께서 석시모녀가 버틴다고 오늘 지구가 안 도느냐. 결국에는 DNA 검사는 100% 맞고 과학은 과학이고 과학은 진리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등등 예.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분명히 죽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시신을 못 찾습니다. 그런 경우 유죄가 되는 경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시신을 못 찾았는데 피를 너무 혈액을 많이 흘려서 아이고. 이 정도 혈액이 방출됐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게 입증됐을 때 시신이 없지만 살인 사건을 인정했던 사건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 정황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예. 이 사건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비슷하게 사건이 전개되면 단순한 미성년자 약취유인하고 그냥 유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체 유기 은닉 미수. 그러면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큰 형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우리 다음 네, 주제로 다음 한번 오늘 사건 같은 경우 오늘 사건에서 이제 직장 동료에 대해서 이제 살해 시도를 했던 범죄를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베로니카 하원수아님께서 범죄자한테 범죄 사실을 묻는 게 욕먹을 짓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양일코도 살짝 하셨던 말인데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과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피의자의 이제 태도를 보고 태도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자기가 했다 이런 얘기 듣고선 제가 처음에 아니 어떻게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을 하세요라고 반박을 했다가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자신의 신병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은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하. 오죽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진짜 머리를 딱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이제 100%죠, 그거는. 심사를 받을 때는 이 묶인 채로 와요. 이제 저희가 공개는 안 하지만 수갑도 차고 이제 포승줄에 묶인 채로 와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를 기자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과연 그냥 길을 가다가 자신이 몸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본방에서도 저희가 기자들한테 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은 욕 먹을지 다 욕 먹어야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20세기 이 경찰 기자를 했던 저희 한참 선배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진짜 강간범, 살인범 이런 자식들 막 이 조사받고 있을 때 터무니없는 이 기자들 그때 옆에서 취재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얘기하거나 발뺌하거나 오리발 내밀고 그러면 진짜 듣들 입 팍 때리기도 했대요. 요즘에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요즘은 아예 그냥 피의자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형사계 안에서. 그러니까요. 이걸로 야이 좀 영화에서 보듯이 어. 지금은 뭐 그렇진 않고요. 그럴 수가 없죠. 예, 지금. 또 이제 저는 변호인으로 그 조사에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좀 그런 장면도 좀 봤던 기억들이 슬쩍슬쩍 나는데 실제로요. 최근에는 뭐 그런 그렇죠. 경우는 없어요. 요즘 최근에 그 바뀐 게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피의자 조사하는 모습을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인권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아예 이제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법원에 간다든가 이제 이동하는 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용이 퇴근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기 있습니다. 조 기자가 예, 저쪽에 이건 앉아가지고. 사실 우리 가족 회의이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다 또 알아가야 되고요. 예. 혹시나 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 페트병 어디 없나요? 페트병?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소개해. 다음 이제 또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돈 훔친다는 불을 지른 사건 저희 오늘 사건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희재님께서 이제 내 집에도 CCTV를 달아야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그 루 2603 루님께서 이거 진짜 너무 소름이다. 인테리어 업자라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공개하고 구조를 아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게 소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무서워서 이거 인테리어 어떻게 해요 이거? 응?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인테리어를 맡긴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집의 모든 구조라든지 아주 그거 다 맡기는 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믿고 맡겨야 되는데 돈 훔치고 불은 좀 내지 말지. 그러니까 아이, 자, 불낸 건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둘 말문이 막. 잠깐만. 아니 저희 너무 것도 하면 안 아니, 되죠. 아니 그건 내 하라는 게 아니고 잠깐. 제가 도성이를 진짜 좀 제가 이거 도성이를 좀 시험이 아닙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두분 하러 갈까요? 너무 혼자 착한 척을 다 하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실제로 착하게 아니, 집에 불나는 게 나서 돈 주는 게 나아요. 둘 다 안 되죠. 나 진짜. 아니 안 되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지고 그냥 우리 아예 두 번째 코너로 그냥 바로 갈까요?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뭐? 왜냐면은 권일용 TV 실제로 이제 권일용 교수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맞아. 그거 소개해 주세요. 왕진진 사건에서 댓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권일용 교수님이 댓글을 권일용 TV 맞아요. 계정으로 다셨는데 실제 면담을 했더니 큰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 교수님이 채팅창에 네. 들어오셨었어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이야. 실제로 면담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용 형님. 저는 또 형님 지금은 안 보실걸요? 혹시나도 보고 보실 계실 수 수도 있으니까 있죠. 형님 지금 보고 계시면 보고 글 계시면 하나 지금 빨리 달아주십시오. 아무 글이나 올려주세요. 글 하나 달아주십시오. 형님 사랑해요 지훈입니다. 일용이 형. 예, 꼭 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 또 양재열 변호사 나오잖아요. 예? 양재열 변호사. 그렇죠. 빨리 합시다. 빨리. 알겠습니다. 할 거 막아버려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주한 벨기에 대사 일주일 만에 사과. 네, 맞습니다. 이 주한 벨기에 대사가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사과를 했던 건데요. 일단 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게 일단 영어로 올리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것까지 이제 함께 보도자료를 올렸는데 자신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부인을 대신해 이제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부인이 한 행동이 용납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부인이 현재 이제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경찰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조성아 이야기를 지금 했고요. 계속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 그만해라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잘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저는 저 영상을 보니 놀랐습니다. 너 폭행을 좀 아니. 많이 해본 솜씨 빨갛게 생각이- 손톱이 다 올랐어요.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많이 때려본 솜씨라고 하나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 이제 일회성으로는 행동만 봤을 그렇게 때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저희들 같은 사람들 보면 초범의 어떤 손찌검인지 상습범의 손찌검인지 봤을 땐 저는 좀 후자에 가깝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네.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던 거 보여주시죠. 이게 말이 이거죠? 됩니까? 이거죠. 이게 이 기자 저게 이제 옷가게 가서 흰색-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옷가게인데 흰색 바지인데 저렇게 보시면은 빨간 원 제가 불안해하는 저 빨간 원 보시면은 저렇게 안 되지. 그 구두 그러니까 신발을 신은 채로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저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당연히 되죠. 벗고선 검정색도 왼발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조금 100번 양보해서 발냄새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못 벗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흰 옷을 입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죠. 또 검정복도 마찬가지고 대어 보는 거는 될 수 있죠. 근데 아이, 그건 저걸 뭐 입으면 얼마든지. 손상이 오거든요, 당연히. 그럼 당연하죠. 정신 나갔습니까? 진짜 참 전 이해할 그거를 수 없- 지적했던 사람한테 또 그 사람이 벨기에 대사 부인인지 뭐 압니까? 아니, 또 근데- 그걸 못 잖아 벨기에 대사 뭐 하라고? 근데 뭐라고요? 말리던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당사자도 아니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늦었어요. 벨기에에서 지금. 일주일만 이게 결국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사과한 거고
우리 지금 비엔나 협약상으로는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재판을 못 합니다. 아이, 그렇지만 이거- 벨기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 네. 가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평소에도 갑질이 심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왜 때린 사람이 병원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아 진짜 왜 자기가 아니 뭐 지병이 있으니까 뭐 아플 수도 있는데 좀 그렇죠. 그렇잖아. 이 타이밍이 좀 이상하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또 그래서 안 돼요, 그렇고 어? 또 이제 얼마나 대단한 사과를 하려고 일주일이나 걸렸나 했는데 아, 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 근데 이 사과문 보니까 사과한다. 우리 뭐 유감이다. 반말로 써놨어. 이게 뭐 번역을 아, 그렇게 잠깐만요. 한 건지. 그건 이제 영어는 반말로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그래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써놨으면 번역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그걸 사과 이해해줘야 형태가 되는 거 아니 벨기에 대사관에 우리나라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I'm sorry 이러면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미안합니다. 조금 최소한 더 이제 할 수는 있잖아. 세심하지 아이,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아이 그러니까 세심하지 듣는 한국 사람 기분 아, 나쁘잖아요. 그렇게 좀 아 혹시 벨기에 사람? 아니 섬세하면 좋은데 우리 아니 그 욕하려는 게 아니고 뭐 예컨대 이제 그 야구 선수인데 외국인이면 이제 통역을 붙잖아요. 네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본에 있으면서 음. 일본인이 이제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승엽 선수는 반말해요. 아 지금 그거 하고 싶어. 그거 하고 싶었어 제가 때. 이승엽 빨리 해. 네, 이승엽입니다. 예, 이승엽 됐으네. 이렇게 옆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오늘 홈런 하나 쳤다고. 이겼다고. 기분 좋았다고. 이렇게 반말로 합니다. 아 진짜. 통역 그렇게 하라고. 그럼 통역은 통역은 존댓말로 하죠. 존댓말로 존댓말 하죠. 하라고 이런 식으로.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뭐 이건 통역 가정이니까 조금 해주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자 성신여대 아가씨들 미용했다. 선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야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이 사건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그저께 이제 홍 기자가 나온 요 오늘 사건 사방 가족회의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죠. 이 리얼돌 했는데 이 리얼돌에 이제 가발을 바꿔놓고 지금 나오는 건데 가발을 바꿔놓고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성신여대. 당연히 성신여대 다니는 학생들은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젠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걸 떠나서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이게 말이 더군다나 이 리얼돌 업체 그게 뭐냐면 네. 땡땡 리얼돌 체험방 성신여대 점이에요. 공식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뭐 이 리얼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성인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현행법상으로 법원에서도 뭐 통과가 됐고. 근데 만약 이렇게 개념화 짓고 이래버리 보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하죠. 저처럼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제 법원에서 관련 취재도 했고 일단 음란 도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그 부분도 논란이 네. 있지만 물론 그래요. 수입을 막는다는 건 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영업에 사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이지 아니, 않을까. 본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머리를 쓰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되나 안 되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정 대학교, 특정 뭐를 그러니까. 붙인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땡땡 리얼돌 체험방 뭐 무슨 동점 뭐 여기까지는 그까지 오케이. 되죠. 오케이. 그거 되죠. 근데 왜 성신여대야? 그 옆에 있다고 했나요? 이거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성신여대 좀 하필 성신여대야.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 근처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명을 안 쓰고 이렇게 하필 특정 어디야, 학교 또. 이름을.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성신여대 점까지도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냥 저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신여대 여대에서 뭐 뭔가 또 상상의 나래를 추측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일단 성신여대 측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느끼고 항의를 직접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홍보글을 해서 항의를 했고 다만 그래서 성북구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조금 양보해서 오케이. 네. 성북구, 근데 실제- 성북동 괜찮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성신여대점 이런 식으로 써도 이게 지역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래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니 그건 뭐 되지만 성신여대 뭐 여대생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뉴스. 여자 발냄새 맡고 이거는 약간 외국 소식입니다. 네. 여자 발냄새 맡고 싶어서 일본 30대 남성 집에서 나온 구두 20켤레. 나 이게 진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 여성이 이게 자기가 헌 구두인데 갑자기 신으려고 보니까 새 구두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난 이제 내 건 헌 구두인데 왜 새 거지? 그런 식으로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 이제 음악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게 퇴근할 때 보니까 구두가 바뀌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 결국 이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 읽기도 싫습니다. 저 제목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저게 이제 범행 동기예요. 네, 화면에 저렇고 지금 자막으로 나갔는데 정말 황당하고 아니 뭐 그 저것도 저기 무슨 성적인 무슨 그 기호증 중에 하나라고 그렇긴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네.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걸 행동을 옮기는 것도 별개 문제인 근데 저거보다 더 강력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동영상도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국인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엉덩이 냄새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엉덩이에서 냄새가 나나요? 방구 냄새 뭐 이런 아니, 뭐, 거 나잖아요. 그건- 그래서 아니, 계속 그 딴 사람의 엉덩이 쪽 계속 가가지고 그런 영상들도 그러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좀 꾸부정하게 다니겠네요? 완전 구부정에 다니죠. 어딜 가든 간에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저기- 황당한 저기- 인간이 많네, 이것도 진짜. 기호증 중에 하나예요. 그렇긴 한데 문제점이 있는 기호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됐고 네. 결국엔 경찰에 잡혀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이런 여성의 이제 로퍼, 플랫, 펌프스 등 구두 20켤레가 발견돼가지고 일본 아니, 경찰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그 있습니다. 발냄새가 아무리 뭐 진짜 매일 샤워를 하는 분이라도 네. 발냄새는 발냄새잖아요. 발냄새는 좀 별론데요. 이게 참 무슨 사실 향수 이거는 냄새가 좀- 좋아서 뭐 거기까지 뭐 그래. 범죄는 아닌데 뭐 저희가 제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뭐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 여자 속옷을 입으면 합격한다는 뭐든 아니 뭐 새 옷을 사서 그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나갈 때 예. 여자 그- 팬티 입으면 그래서 뭐 총이 피해 간다. 뭐.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신림동에 저희 학교 후배 그 팬티가 몇 개 없어졌던 적도 있고요. 실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신림동에 고시촌에 그 유행했습니다. 여자 속옷을 훔쳐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훔치지는 못하고요. 혹시 아닙니다. 저는 예. 아니 뭐 솔직히 무슨 말을 할까? 얘기할 건 내가 해야 난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얘기해야죠. 말 꺼냈으니까. 어머니 거 입고 시험 쳤습니다. 네? 실제로 어머니 쓰시던 거 걸요? 입고. 아니 새 거를 사시면 되죠. 근데 입등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 미신 합격했어요. 근데 그래 합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합격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동의를 받았으면 뭐 그러니까 당사자 동의를 어머니 지금 받았으면 보고 계실 텐데. 보고 계세요. 항상 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주신 거죠? 보고 있으면 어머니 글 하나 남겨주세요. 아들 거짓말이면 거짓말 치지 마라. 이렇게 어머니 빨리 글 좀 올려 주시오. 글 한번 써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이디가 뭐지? 지훈이 애비다, 압니다 해주고 한번 써주세요. 안 믿어요, 내가 이런 아들을 키웠다니. 어? 니내 팬티 입고 합격했지. 이렇게. 어머님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시죠, 아, 당연히. 직접 주신 거. 훔치면 안 되죠. 근데 뭐 아들이 어머님 입장에서야 아들이 변호사 이 합격할 수만 있다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머님 이거는 심정.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어떤 사례를 얘기하면서 제가 제 얘기까지 하게 돼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5분 남았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네. 자, 네 번째 뉴스. 고대 동아리방서 숙식하던 40대 남자. 알고 보니 점점점. 예, 야, 최근에 이거 이제 진짜- 한 매체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이 실제로 이제 졸업생이긴 해요. 이제 동아리 선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고대입니까, 했는데 진짜로? 예. K대라고 하겠습니다. 뭐 고대라 하면 어때요? 아니 다 나왔어 지금. 다 나왔어도 다 나와 있다. 글자 다 나왔는데 안 읽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더 얄미운 거야. 그거 누가 읽어? 자기가 다른 나왔는데 대학생들이 K대 이러면 그게 더 열받는 거야. 아니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맞다고 해요. 근데 최근까지 직업이 맞아. 있었다가 실직한 상태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숙취하다 걸렸는데 동아리 선배다 했는데 동아리 선배 아니었고. 아니 그럼 그런 상관없네. 아니 저는 저 아니 근데 고려대학교 학생 건물이기 때문에 졸업한 외부인이 들어오는 아니요 건 고려대학교 문제가 저도 석사 과정을 해가지고 고려대학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고려대학교 어떤 전통 같은 게 정말 고려대 근방에 갔던 사람이라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고려대에 있은 사람이니까 좀 자라 아, 숙식을 하라. 이런 또 학교 분위기가 좀 적용된 게 아닌가? 학생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려대 학풍이 많이 바뀌었네. 학풍이 바뀌었네. 요즘 고려대학교. 세상이 좀 그래. 고려대 많이 바뀌었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고려대학교 학풍이 그런 게 낯선 사람, 있네. 대학생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숙소에서 고려대학교 40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숙직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당신 누구야 그랬는데 여기 나 선배야 딱 그랬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가 부르면 딱 나오죠. 아니 근데 제가 네. 이 뉴스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학교 졸업하고 네. 과방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요? 아니, 간 적도 있었고 또 한참 모르는 선배가 와서 기타 치면서 이거 같이 한번 하죠. 어? 이거 진짜? 한번 하는 게. 예. 다 그러면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심해 보였어. 그렇습니까? 저 인간 왜 아니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저희는 이제 저는
좀 지방 경북대학교가 나왔는데 법학과에 보면 교수님 아주 지긋한 교수님과 동기인 선배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고야, 그 양반 왜 그러셨대? 아이고. 학교 동기인데 이분은 되게 높은 교수신데 이 아유, 선배는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이제 기타 같은 거 들고 진짜로 너의 침묵에 그러면 학생들이 박수 치고 했던 기억이 얼마나 납니다. 민폐야. 그 치고 싶어서 쳤겠어요, 박수를? 저는 빨리 좀 나가라 이러면서 쳤겠지?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요? 하여튼 이거 아, 좀 경북 때는 좀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저희 학통은 고려대하고. 그렇습니다. 아, 저희 같은 학교 K인데. 학통은. 같은 K지만 다른 학교입니다. 야. 저희는 허락합니다. 야, 이 K부심, 선배라면. 경북대부심. 선배라면.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졸업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 짜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도성 기자가 해보자고 해서 준비한 아, 내용인데, 자, 결혼 자금 도지코인에 몰빵한 남성이 몇 시간 뒤 올린 후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도지코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가장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해외 그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가지고 가격이 뭐 한 80배 상승해가지고 참 투기 논란이 일었던 그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이 결혼 자금 8천만 원 했는데 이게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요즘에 그러니까 광풍이거든요, 본인 광풍. 돈하고 와이프 될 아니, 사람 이게 돈을 결혼 자금으로 받았던 8천만 원이거든요. 이건 자기 돈도 아닌 거지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하도 이게 뭐 코인 열풍이 불고 특히나 이 도지코인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지금 사진까지 자기 찍어가지고 막 트위터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뭐 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약간 몇 배 튀겨보자 해가지고 딱 베팅을 했던 것 나 같은데. 저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비트코인 잘 모르기도 하고 요 건을 보면서 제 친구 중에 지인 중에 비트코인 돈을 좀 많이 번 친구 있습니다. 아, 보셨어요, 진짜요? 실제로? 걔를 보면 기분이 크게 나빴어요. 걔를 보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기분이 나빠. 축하해 주세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뭐 하다가 해킹 당하고 뭐 이렇게 다 잃었어요. 아이고 친해졌습니다 다시. 결국은 상담을 해주면서 미소가 끝나지 않아요. 친구의 불행을 본인의 행복으로. 어떡하지? 해킹 당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속으로는 정의는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구조 아닙니까?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너무 내려가고.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좀 아내랑 배우자랑 뭐 남편이랑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이거를 도지코인을 그렇게 완전 몰빵을 해버리면 안 일단 되는 한 거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게 본인 잘못이지 이게 코인 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상도님도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그 사람 제가 보고. 잘못이지 왜 네. 코인 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코인 하는 분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 형, 저도 네. 솔직히 비트코인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저는 많이 벌질 중요한 게 못했어요. 비트코인을 갖고 어. 택도 없이 수천 배를 벌면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벌지 않았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요, 형은 저는 그걸 좀 측은지심 되게 좋아합니다. 달리 생각하는 예, 게 예.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모두들 다 이건 사기다, 내재 가치가 빵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인생을 걸고 베팅을 한 거잖아요. 네, 이분이에요, 이분. 아 예, 저는 누군지 예. 뭐야, 이거 공개하면 큰일 나겠죠.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서 워낙 제 또래에서 파이어족이다 뭐다 이러면서 잠깐만요. 친구가 이 방송 보고 박변 손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야, 근데 그분이 어차피 5천만 지금 하고 있지 않기 일이다. 때문에 그분하고 저는 되게 친합니다. 그러시군요. 되게 친합니다. 자, 뭐 네, 그래서 뭐 가족 여러분께서 인생 한방놀이다 한 방에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몰빵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렇지. 정도로만 해야죠. 저도 이제 주변에 워낙 많이 하니까 또 제 또래 또 친구 회사에서 실제로 퇴사자가 나오고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랬어요.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 뭐 금융 파이어족. 회사에 대한 맞습니다. 이게 독립된 그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파이어 얼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다시 해봐요. 뭐라고? 영어로 있는 건데 예. 못하면 경제적 말든가. 자립과 조기 퇴직의 첫 글자를 따갖고 파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어. 근데 이게 젊을 때 바짝 벌어갖고 나 은퇴한다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제 바로 친한 지인은 아니지만 그 지인의 같은 회사 동료들이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실제로 자, 최근에 삼성전자 그 네. 블라인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뭐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이 뭐 초기에 그렇죠. 비트코인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몇백억 대박을 쳐서 뭐 사직서를 냈다더라. 뭐 이런 거 말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게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이게 번 사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사실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2015년 정도에 마약 사건을 하나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이 의뢰인이 저한테 비트코인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수임료를?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를 사기를 치려고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이 그때 만약에 했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자리에 있었을 그냥 거고요. 50배 정도 올랐어요. 방송국 하나 살 수 있어요. 당연히. 2015년이었으면 완전 지금 그때 급수임료가 2만이 됩니다. 지금 이 2만이 자리에 되고요.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이 돈을 제가 현금이 없으면 깎아줄 테니. 그 맨날 비트코인이 그렇게 뭐 잘려놓고 패널로 깎아서 나가지도 돈을 않았을 받았어요. 텐데. 아, 이게 뭐 방송국까지 못 사서 건물 하나 사실 방송국 살 돈입니다. 50배인데요? 아, 우리 사장님이었을 수도 있어. 이상입니다. 그 돈이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어. 아니 아쉽게. 그때는 그러면 뭐, 그 몰랐어요? 비트코인이 뭔지. 나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나를 어떻게 의뢰인이 변호사를 사기치냐. 수임료를 안 내느냐. 그래서 그걸 깎아줬다니까요. 깎아주고 현금을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 억울합니다. 관련해서도 이제 차트 보고 조금씩 투자해서 네? 조금 이돈 버는 재미가 있는데 한 방을 노리는 사람 때문에 이 전체 이제 투기판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 있었어요. 뭐 이 그 전까지 했던 얘기 하나도 뭐 혼수 뭐 이런 거 다 생각 안 나고 지금 이 생각만 난다. 2015년에 왜 수익률을. 그랬어요, 진짜. 내일도 아닌데 너무 몇백억이 안타깝다. 됐었을 겁니다. 아마. 몇백억이 됐었을 거예요. 내가 몇백억이 되면 우리 양원보 앵커한테 예. 진행 한 5개 맡깁니다. 아니 뭐 근데 그렇게 되셨으면 저희 못 이도성 만났겠죠? 기자도 저기 예능 프로 하나 하세요. 아, 그래요? 진행 하나 하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나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왜 삐 소리 안 나죠, 여기 오늘은? 다들 지금 그거에 듣고 너무 있나, 지금? 몰입을 해가지고 소리랑 삐 소리 낸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안 내지 지금 왜? 그 삐 소리를 낼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알겠습니다. 야 진짜 나 계속 그 생각, 나 오늘 잘 때도 그 생각 날 것 같네. 저는 그 이후에 몇 달 며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형수님한테 얘기하셨어요? 아, 나 하면 큰일 나죠. 그 방송에서 하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30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진짜.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시죠? 네, 다음 주 또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때 좀 알차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헛소리. 오늘 너무 알찼어요. 이게 알찬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 그걸로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사반 가족회의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